왜 지금 인문학인가 하는 부분. 이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부터 돈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런 테마로 오늘은 두 번째 네트워크 인문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휴머니티스, 돈의 본질, 아르케. 지난 시간에 아르케에 대해서 철학을 그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아르케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지난 시간에 리뷰, 문사철 인문학 이제는 우리 생활 깊이 들어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문학적 소양들이 커가고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으면 나를 알고 세상을 연결하는 인문학. 지난 시간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그리고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회사나 제품과 보상만 얘기하면 되지 않은 건데 회사 제품 보상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것을 잊고 여기저기 흩어다닌다든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관계의 인문학적 요소와 자기 성찰을 가미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겁니다. 인문학이란 간단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삶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성찰하기 위한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인문학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들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그 생각들이, 그 사고들이 지금의 우리 현실 속에서 다 녹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휴머니스 이론이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간다움, 사람다운 삶, 라이프 스타일,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분야가,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분야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why와 how, 다음 when, where, who,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정리하게 되면 이게 곧 인문학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나하나 학습했던 것을 지혜로 축적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것은 큰 범위로 보게 되면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톡톡 튀는 그런 아이템, 그 통정선, 인터그라티, 통찰력, 어떤 원인과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해서 혁신해 나가면서 이렇게 아르케를 아르케줘야 되는 게 사실은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과 근원, 본질, 모든 존재와 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초의 원인 또는 본질을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들이 이제 아르케,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네트워크 인문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인문학의 가장 핵심은 문사철이다. 우리의 그 지적인 요소, 탐구적 요소, 학습적 요소와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정식.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을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지적 여정이 인문학이에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돈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돈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본질이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는 거, 부와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소비, 플랫폼 경제의 관점에서의 돈을 한번 쉽고 간단하게. 근데 아르케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아르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근원이 옛날에 신화나 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자연주의 철학에서 실제적인 거, 이성적으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아버지를 우리가 탈레스라고 얘기하죠. 탈레스의 제자들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아낙시메네스는 친구예요. 이 세 사람을 대표적인 밀레토스 학파라 하는데, 이 철학자들이 그 Y라는 부분과 그러니까 아르케에 대한 모든 시작과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만물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되는가,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거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탈레스죠.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죠. 그게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가 근원이 물이다라는 거,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무한한 것들이
세상에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을 얘기했고 앞에 이론은 무한하다는 게 이게 무한하게 끝없이 서로 나온다. 이거를 이제 그 형이상하학적이라 그러잖아요.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하는데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그 존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형이하학적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원소, 물도 맞고 불도 맞고 공기도 맞고 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성이 되면서 만물이 생성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를 더 존경하고 더 키우는 게 바로 그런다. 그의 친구 또 아낙시메네스는 물이 아니고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그러니까 따지고 봤더니 물, 공기, 흙, 다음 불 이런 것들이 이 네 개 원소, 이 네 개 원소로 우주를 형성한다. 이게 아낙시만드로스 이론입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피타고라스는 모든 그 아르케이 정체는 양이 아니고 앞에 것들은 다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아니고 이게 수라는 거. 이게 수를 하다 보니까 뭐 피타고라스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중학교 정도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에요. 탈레스도 수학자고 피타고라스 다 여기에 나온 분들은 다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 문학자, 정치가 이런 모든 영역들을 과거는 다 통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쭉쭉 이어져 왔는데 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아르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미팅이나 상담 또 하나는 소통할 때 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아르케는 돈이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과 끝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는 게 그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게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거를 조직 사회 형태로 하면 그걸 사회주의 형태로 바꾸는 거.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시작은 돈 아니에요. 돈으로 자본을 확보하고 그걸로 뭔가 생산을 하는 게 상품을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니까 이윤이 발생하고 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그래서 자본의 확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자본이 돈이다, 정보가 돈이다, 소재가 돈이다, 재료가 돈이다, 사람이 돈이다 이런 게 모든 자본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 설비, 노동력 이런 것들이 자본을 확보하고 이것이 확보되고 이걸 뭐라 한다? 사업이라고 하고 비즈니스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아르케는 돈이에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돈이 아르케인가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아르케인가 하면 현대인은 모든 선택의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한다? 돈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연봉 협상을 한다라든가 월급이 얼마라든가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라든가 주급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내가 뭔 행동을 한다, 움직인다, 선택이 출발점이 돈에서 시작을 해요. 소비를 해도 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인간관계, 우리 그 삶의 방향도 뭐에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돈은 현대 사회의 물이자 에너지다 하는 거죠. 이걸 아르케로 간다게 되면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이 근원은 바로 돈이다 하는 게 돈이 아르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하면 사람이 피폐해진다. 맞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 화폐라는 게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걸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그 파워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원시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파워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은 사람, 시족 사회에서 부족이 있다 보니까 영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땅 있는 사람이 돈인데 그런데 땅이 있다 보니까 뭐를 시작했다? 물물 교환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고 와서 물물 교환하는 징표로서 화폐라는 게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걸 생겨나니까 그게 많으니까 교환 조건이 충분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생겨나고 질병들이 생겨나는 게 그게 이제 어느 한순간 산업화돼서 그런 기술이 돈이다 해서 다음에 정보가 돈이다 해서 이제는 뭐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돈이 되는 거고 플랫폼이 돈이 되는 거고 멤버십이 돈이 되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계속 순환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문학적 요소들이 필요하다. 돈은 수단으로 보면 교환 조건인 거죠. 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
7, 8세기 때부터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파운드라는 게, 영국의 화폐단이 지금은 유럽이 이제 유로로 바뀌었는데 파운드라는 게 생기나. 파운드가 이거 무게를 다는 거 아니에요. 무게를 다는 게 뭐에 무게? 은의 무게. 은으로 임금을 주고 그 은을 교환할 수 있는 게 1파운드가 240펜이라 그랬죠. 1816년 은본위에서 금본위로 바뀌어놨죠. 그런데 이게 1931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종이 화폐로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유통된 이제 태환 지폐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골드 코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1882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이게 금을 보관하고 이 지폐로, 이 태환 지폐로 바꿔졌던 게 그것이 뭔가 하면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없으면 달러를 찍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찍어가지고 이제 만대로 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부강한 국가들. 당시 미국에서 이 그 골드 코인을 갖다 주게 되면 이거를 언제든지 뭘로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태초에 기원전 7, 8세기에서는 이걸 뭐 은으로 바꿔주고 보관 중서 이 돈의 역사가 그렇게 돼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이제 교환 조건으로, 그래서 돈을 단순한 그 수단이 아닌 본질의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흘러가는 걸 뭐 그걸 통화라고 하잖아요. 통화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 요즘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이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책임진다. 그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하는 거예요. 만약 DBDC 하는 것들 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1달러와 뭐 1대1로 한다, 1.5대1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화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돈의 아르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가고 디지털 에셋, 또 하나는 뭐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 속에서 그 책임 소재가 국가가 책임지냐 안 지냐, 그거를 이제 민간의 형태로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사람은 돈 하게 되면 환장한다 하는 거죠. 환장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상환하는 것 때문에 원리금 상환, 돈에 대한 본질적 관점에서 우리가 갖다 보면 자, 교환을 한다는 거, 교환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거, 또 하나 이제 외환하는 거, 뭐 달러, 뭐 FX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돈을 곱게 쓰고 모으고 흘러가고 저장돼 있는 돈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저장돼 있지 않고 돈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 돌아가게 만드는 거를 승수 효과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철학적 3요소, 그리고 돈의 철학적 기호로서 이제 3요소는 숫자, 화폐, 디지털 코드. 이거를 인문학적 요소로 본다면 상징화된 이 신뢰라는 거죠. 숫자, 화폐, 디지털 코드라는 것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일어났을 때는 뭐 화폐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고, 이제 관계에서 돈의 철학적 3요에서 만약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하는 거, 교환하는 거, 그럼 거래와 교환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뭐가 높다? 신용도가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회사, 기업의 신용도를 보는 거,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기업과 기업, 국가가 국가,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 타인과 연결하는 힘. 그 인문학적으로 푼다면 관계에 있어서 거래, 교환, 신용은 서로 연결하는 거, 그 힘 아니에요. 이게 이제 흐름에서 본다면 유통하고 순환하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통화라 그러잖아요. 돈에서. 유통하고 순환하고 투자하는 거. 이것이 뭔가 하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죠. 이런 것이 막혔을 때는 국가에서는 뭐 IMF 이제 구제금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통순환 투자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돈에 대해서 생각하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과 끝이 돈이라는 거를, 그런 거를 하나의 이제 명제화로 설정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인문학적 요소에서 철학적 3요소로 한번 봤고, 그럼 돈의 흐름과 이제 방향성,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그 길목에 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뭔가 하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유통하는 그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소비 마케팅을 하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투자를 내 생활에서 소비 자산에 투자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자본에 투자하는 것, 돈에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 뭐 회사에 투자하는 거, 주식에 투자하는 거. 투자해서 그게 이제 자본으로 이제 돼가는 게 결국 생산, 유통, 소비, 투자 자본을 그 영역들을 하나씩 푼다하게 되면 돈의 흐름과 방향성, 그럼 나는 어느 선상에 돼 있는가? 돈은 신뢰가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신뢰가 모였으면 돈의 신뢰가 모인 거를 신용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축적되는 방향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조건 없이 뭔가를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뢰와 관계 자산, 릴레이션십의 정점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돈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 돈의 역할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돈은 쓰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돈, 그리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돈. 돈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돈. 이게 제대로 돈이 쓰임에 따라서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거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는 돈 때문에 무리하게 사람이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되는 돈. 돈이 순환되게 되면 승수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정체돼 있어. 또 하나 돈이 쓰임에 있어서 사람은 돈 쓸 때 가장 기분 좋다는 것은 소비할 때 사람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있는 소비, 명분이 있는 소비, 가치 소비, 혁신 소비, 착한 소비, 충동과 과시용 소비. 배팅 치는 건 충동이에요. 그리고 과시한다는 것은 없는 거 빚내 가지고 뭘 무리하게 하는 거, 충동과 과시형 소비. 이게 무가치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소비의 시장의 주체가 되는 그 MZ세대는 단순한 부자보다는 가치 있는 삶,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진정한 부, 이걸 이제 웰스라는 추구하고 그런 삶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의 본질, 돈이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은 우리 릴레이션십, 관계, 릴레이션스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는 인간관계가 있고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허용해주고 이런 것들이고, 비즈니스 관계는 상호이익이라는 거 전제돼야 돼요. 그런 관계,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도움을 주는 거, 그 도움이 지속성, 나에게 당장 이익을 위해서 지속을 주는 게 아니고 꾸준한 관계의 지속, 그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지속 경영은 관계가 지속되면서 팀이, 영역이, 멤버십이 확장돼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육도 도움을 주는 서포트 플랫폼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미팅을 도움을 주는 거, 상담을 주는 거, 진로 지도에 도움 주는 거, 라이프 스타일, 건강, 체험에 도움을 주는 거.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이것을 통해서 그 신뢰의 총합이 뭐로 난다? 보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에서는 직접 전달하는 거, 또 하나는 간접 전달하는 거. 직접 수당, 간접 수당. 간접 수당은 도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에요. 돈이 철학을 실천하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네트워크 인문학 시간에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돈은 내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돈이 나의 삶을 이끄는가, 그게 이제 쫓아가는 그건데 내가 돈의 방향을 전하는가, 신뢰의 총합, 관계의 총합, 여러분 도움, 서포트의 총합이 보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관계의 결과물이 돈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돈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다. 여러분 삶이 철학 속에서 가치 있는 돈의 흐름 속에 그 돈의 방향을 정하고 그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트워크 인문학 쌤이었습니다.